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쉬어가는 사이에 뉴욕 증시는 연일 내렸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어지럽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8% 넘게 급등했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한번 8% 넘게 급락하는 등 말 그대로 위험자산 시장은 어지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오늘 신한투자증권의 한 가지 리포트 좀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 넘게 내렸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1.7% 넘게 하락세 나왔습니다. 거의 2% 가까운 하락세 보였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한국 증시가 크게 힘을 내지 못하는 것도 아마 이 때문인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나스닥 지수는 2.6% 넘게 하락하면서 18,300선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연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의 분위기와는 확실히 약간의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S&P 500은요,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저점을 깨면서 200일선을 지지할 수 있는가 그 테스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 해석 그리고 거래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뉴욕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도 한국 증시이고요. 한국 증시가 뉴욕 증시가 가지 못하면은 함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뉴욕 증시의 흐름부터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의 하락이 막상 새로운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비슷한 하락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2021년 2월에 그리고 2024년 7월에 이미 비슷한 하락을 겪은 바 있다고 하는데 하락은 매번 겪어도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2024년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 만나보시죠. 네, 약 6개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각보다 시장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S&P 500의 낙폭이요. 5거래일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고점 대비해서 5% 가깝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 정도 떨어졌는데 그런데 주도주들의 흐름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팔란티어와 같은 대장주들의 낙폭은요. 고점 대비해서 30%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5%도 안 떨어졌는데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낙폭이 30% 넘게 떨어졌다라는 의미는요. 생각보다 체감상 지금 시장을 하락장보다는 급락장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외주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장주들은 낙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외됐던 업종과 종목으로는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로 돈이 들어가는 것, 그리고 중국 쪽, 헬스케어, 소비재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테슬라와 같은 주도주들이 하락하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물론 관세 때문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관세 피해주가 그럼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주들이 더 떨어지는 장세 현재 연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강세장에서 잘 작동하는 돌파 매매 그리고 추세의 추종 전략은 현재 실패하는 그런 전략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가 하락 직전에 투기적인 매수가 크게 들어온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바로 아실 수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개별 옵션 거래량은 크게 늘어났지만요. 대장주들의 주가는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팔란티어, 엠러빈 그리고 로빈후드까지 주가의 낙폭이 최근 2주 동안 꽤나 좀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도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엔비디아, 테슬라 그리고 한국 증시에서 관련주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가 매수를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첫 번째 전략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를 베이스로 했고요. 최근에는 특히나 미국 증시, 한국 증시 딱 하나만 하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전략을 짜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2021년과 2024년에
주도주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데까지는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떨어지는 구간이 고작 2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 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두 번째 전략은요. 소외주가 아웃퍼폼하는 요런 기간은 2에서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주도주와 소외주 간의 로테이션이 기대가 되는데 물론 중장기적으로 정말 길게 봤을 때 나는 그래도 팔란티어, 테슬라 그리고 이런 기술주들이 더 좋습니다라는 의견은 좋지만요. 2, 3개월 정도 가치주의 비중을 높여서 지금 주도주가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잘 해결해보자라는 게 두 번째 전략이었고요. 세 번째 전략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과거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테슬라 그리고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우드 ETF, 바이든 정책주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테슬라만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고성장이 베이스라는 건데요. 지금 떨어지는 종목과 업종 가운데서 주도주 중에서 낙폭이 커지는 기업들 가운데서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는 기업들을 잘 선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을 한국 증시랑 좀 이어서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슷한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흥국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을 새로 주도할 업종으로 지금은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를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건데요. 지금은 새로운 실적 모멘텀과 주도 업종을 찾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기관 수급을 잘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국내 소비의 경기는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수보다는 수출 중심의 업종이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관세 리스크가 없는 것, 어쨌든 간에 관세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존 주도주가 아닌 것 중에서 새로운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을 찾자라는 게 흥국증권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게 있나 봤더니 첫 번째가 미디어입니다. 오늘 낙폭이 크지 않은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엔터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게임입니다. 세 번째는 철강 업종인데 오랫동안 쉬어갖고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이 있는 그런 업종이고요. 또 기관의 수급도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업종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국 증시 전략까지 만나보고 왔는데요.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 수급 그리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업종을 잘 찾는 것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